이 간신이 그 간신만의 책임인가? 이 간신이 탄생되게끔 누가 방조하거나 조장한 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런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신을 연구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공자님은 사람을 다섯 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거든요. 성인, 군자, 범인, 소인, 악인 이렇게 다섯 부류로 어, 분류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다, 아니면 태어날 때는 다 선인인데 성장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악인이 된다라고 어,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가 있고,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다, DNA가. 그래서 순자의 그 성악설이 있는데, 이 공자님의 다 제자죠. 맹자나 순자는 다 제자죠. 그래서 이 공자님의 다섯 부류의 인간을 부류하는 것에서 기초를 해서 이제 이론을 펼쳐나간 제자들인데, 이제 성인은 공자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인도 이제 성인으로 칭송을 받죠. 지금 인류로부터. 이 공자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인은 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만큼 드문 거죠, 사람 중에 성인 군자는. 우리나라에 성자가 붙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웅 이순신. 그죠? 자기의 개인 이익은 없고 오로지 백성을 위한 마음이 인정이 돼서 이 성자라가 붙는데, 이순신 그 앞에. 근데 이 군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자님이 내 생에 단 한 명의 군자를 내가 만나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군자도 굉장히 만나기가 힘든 존재죠. 그래서 군자는 우리가 사군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참 절개가 있고 의리가 있고 솔선수범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의 군자. 범인은 뭐 우리를 비롯한 뭐 평범한 사람들이죠. 뭐 여기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뭐 군자님도 계시고 성인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 그냥 평범한 거죠. 근데 여기 소인, 악인이 있어요. 소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남 배려 안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소인배 하나만 만나도 인생이 꼬인다 그래요. 자기만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꾸민다 그래요. 특히 팀워크가 필요한 우리 같은 비즈니스, 팀워크가 필요한 어떤 사회, 팀워크가 필요한 조직에서는 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 한 사람이 딱 끼어들면서 그 조직이 팀워크가 깨지고 와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더더욱 또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시 소인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를 하냐면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이게 소인하고 악인하고 틀리죠. 소인보다도 악인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평범한 우리들이 살면서 범인을 만나거나 뭐 군자나 성인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왕왕 소인을 만날 경우도 있고 진짜 드물게 악인을 만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섯 부류로 분류한 공자님의 말씀을 수시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소인 악인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죠. 그렇죠? 진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 진시황,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면서 그 국력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을 지칭할 때 차이나라 그래요. 이 차이나의 어원이 이 진나라의 진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얼마나 그 국력이 강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뻗쳤으면, 전 세계 서양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중국을 지금도 진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진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어, 고속도로를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넓은 중국 지역이 이 잘 발달된 도로망을 통해서 전국이 하나로 통일이 된 그런 어, 역사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발랑 15년 만에 망합니다. 왜 15년 만에 망하느냐? 중국 최고의 간신이 이 시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신들을 이제 보면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할 때의 그 인물들이 이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이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진시황이 있고 진시황의 첫째 아들이 있어요. 부소라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호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이사라는 국무총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몽염이라는 또 국무총리와 그 결을 비슷하게 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중국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뭐 국무성 장관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고라는 환관이 있어요. 환관 이 조고라는 환관은 진시황 둘째 아들 호해의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업어 키우다시피 하는 가정교사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업어 키우기도 하고 근데 이 몽염이라는 장군은 진나라가 통일하는데 무력 장군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몽염과 국무총리 이사가 진나라 통일된 진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몽염하고 부소 두 첩자들 부소는 좀 같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소가 요 시기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요 시기에 변방으로 쫓겨나 있습니다. 왜 쫓겨나 있냐면 첫째 아들이 아빠인 진시황한테 바른 소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뭐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았으니까 공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진시황 황릉이 발견됐잖아요. 어마어마한 병마 용계. 그러니까 이 건설에 너무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바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빠한테. 이제 공사 그만하십시오. 백성들도 다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잘 살게 가정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바른 말을 하도 하니까 만리장성 공사도 하고 있었거든요. 진시황이 이때. 너는 만리장성 공사장에 가서 공사나 감독해라고 쫓아내요. 변방으로. 그래서 몽염하고 부소를 하도 몽염도 이제 바른 소리를 잘하니까 귀찮으니까 몽염하고 부소를 음, 만리장성 그 공사장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자기가 통일된 나라 고속도로들이 여러 군데 깔아놨으니까 그 고속도로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해요. 그래서 총 5번의 전국 순행을 하는데 이 5번째 순행 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궁에서 죽은 게 아니고 변방 돌아다니다가 죽어요. 근데 이 변방 순찰할 때 누가 같이 시찰단에 있었냐면 국무총리 이사, 그다음에 둘째 아들 호해, 둘째 아들의 아빠처럼 따르는 환관, 조고 이 세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순행 중에 진시황이 죽어요. 진시황이 그 유서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자기가 죽을 때 사후를 위해서 첫째 아들 부소를 황제를 시키고 부소가 황제에 오르고 장례를 치르도록 이렇게 유서를 씁니다. 근데 이 순행 중에 죽으면서 유서를 보니까 이제 첫째 아들 부소가 황제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고가 생각하기에는 호해 자기를 아빠처럼 삼촌처럼 따르는 이 둘째 호해가 황제가 되면 황제가 자기를 삼촌처럼 따르고 막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발칙한 생각이 이 조고라는 환관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 되거든요. 국무총리 이사가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해야 이게 현실화가 된 텐데 그래서 조고가 이사를 설득을 합니다. 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어, 3번을 설득을 했는데 2번까지는 거절하다가 3번째 받아들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한테 뭐 어떻게 이 조고라는 환관이 설득을 하냐면 부소 첫째 아들이 황제가 되면 이사 너하고 부소는
계속 의견이 틀리지 않았느냐. 부소는 이제 공사 중지하고 백성들을 가정에 돌아가서 배불리 먹게 살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산호는 계속 만리장성도 쌓자, 뭐 여기도 건설하자, 저기도 건설하자.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진시황 아빠 눈밖에 나서 쫓겨가 있게 한 사람 아니냐. 그럼 부소가 황제가 되면 몽염이 국무총리가 될 텐데 몽염하고 너하고 비교를 해봐라. 넌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첫째 아들 부소하고 결이 다른 논쟁을 계속 벌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제 이사가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고가 이 유서를 위조를 해요. 호해를 황제로 만들고, 그래서 호해가 황제가 됐을 때 첫째 아들 부소가 걸림돌이 될 테니까 부소 너는 자결을 해라. 몽염 너도 자결을 해라. 이렇게 가짜 유서를 보내요. 결국 부소는 그 유서를 믿고 자결을 합니다. 몽염은 자결은 안 하지만 옥에 갇혀서 뭐 결국은 나중에 죽죠. 그래서 결국 호해가 황제가 돼요. 근데 이 조고와 이사의 가짜 유서 조작으로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고하고 이사가 이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권력은 양분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고하고 이사하고 이제 싸우게 돼요. 권력 싸움이 일어나죠. 권력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이사는 조고와의 권력 싸움에 져서 죽임을 당, 허리가 잘리는 죽음. 혼자 허리가 잘리는 게 아니고 삼족이 다 허리가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 호해라는 황제를 조고가 쥐락펴락해요. 이 조고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 최고의 간신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간신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환경이 서양에서도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은 상황. 환관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망하게 한 아주 똑같아요. 대자비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조고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보면 자기가 이제 황제를 옹립하고 정적인 위사도 그냥 모함으로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호의 황제 앞에다가 사슴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호의 황제한테 이 조공가 뭐라 그러냐면 이 전국에서 가장 그잘 달리는 말을 자기가 구해서 황제님한테 선물을 한다고 해요. 이게 지록기만입니다.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이 조고가 이 행동을 왜 하냐면 호의 황제가 보니까 사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대신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 이 조고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선물한다 그러는데 대신 여러분 이게 사슴이지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폐하 그거는 사슴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사슴을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해라는 황제가 뭐 미치겠죠. 자기 혼자 사슴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조고가 벌이냐면 대신들이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반기를 드는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황제한테 사슴을 선물하면서 말을 선물한다고 거짓한 거예요. 그럼 황제가 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슴인데 왜 말이라 그러느냐? 그러면 대신들이 사슴 맞습니다 하는 대신은 조고가 바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환관 조고의 권력이 황제보다도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록이마가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 조고의 이 간신 조고의 위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조고하고 함께 진시황 유서를 조작을 한 이 그때 당시 국무총리 이사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도 간신이죠 결국은. 뭐 두 번 거절하긴 했지만 위조하자라는 것을 세 번째는 승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순자의 제자예요, 이사는. 근데 이사의 또 같은 순자의 제자, 자기하고 동창이 누구냐면 한비자예요. 근데 이 이사라는 인물이 간신이 될 확률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 진시황이 이사를 잘 등용을 해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근데 이사하고 동문서관 이 한비자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진시황이 흠모를 하게 돼요. 이 한비자에 대해서. 그래서 한비자가 이사하고 같은 동창생이라고 하니까 이사를 통해서 한비자를 한번 초빙을 해라. 어, 굉장히 흠모를 하는 거죠. 진시황이 한비자를. 그러니까 이사가 진시황이 한비자를 흠모하는 것을 알고 한비자를 대신으로 쓴다면 아마 자기가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애를 뺏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비자를 모함을 해서 결국 한비자도 죽게 만듭니다. 옥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진시황이 이사의 이런 행위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봤다면 이사라는 사람은 간신배가 될 확률이 많은 악인이구나라는 것을 간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너무 좀 믿고 너무 중책을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힘들게 통일을 했지만 중국을 최초로 달랑 15년 만에 망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결국은 뭐 조고 이사지만 저는 단초를 제공한 게 이 진시황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문철의 그 자동차 사고 있어요. 그 TV에 가끔 저도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지만 뭐 자동차 사고 몇 대 몇, 그죠? 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하고 피해 차량하고 몇 대 몇으로 보험을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몇 대 몇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지금도 이제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재밌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100% 일방적으로 누군가 100% 잘못했다라고 판단은 잘 안 나더라고요. 피해 차량도 어느 정도 그 원인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우는 이 관시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이 바로 거기에 이제 기인을 한 건데, 근데 뉴스킨 창업자 브레이크 로니 회장이 매년 외치는 게 있어요. 뭐 1989년도에 보면 불쾌하고 정직하지 않은 나쁜 사람들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뭐 92년도에 보면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직하지 않고 좋지 않은 사람을 스폰서링하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특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렇죠? 이것은 아마 이 브레이크로니 회장이 본인이 체험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마 순자가 얘기한 성악설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분별을 못하면 굉장히 난처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시황이 이사의 그런 간교함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 호의 가정교사인 환관 조고도 늘 곁에서 자기가 봤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눈여겨 조고의 그 인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저 사람은 간신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간파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른 소리하는 첫째 아들을 저 변방으로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으니까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간신들은 그래도 내가 그냥 주물를 수 있어. 이렇게 너무 오만한 생각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발랑 15년 만에 최초의 중국 통일국가